자, 이제 6단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단원을 들어갈 건데, 이제 적분 파트의 킬러 문항들은 거의 다 요 단원이 베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뭐 개념을 한글로 외워야 되는 그런 미분계수나 부정적분과 정적분 단원 같은 느낌은 아니야. 한글로 외울 건 딱히 없고 그냥 수식을 외우면 되는 건데 뭐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정정함이란 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보자. 말 그대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건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dt라고 하는 어떤 정적분식이 있다고 하자. 얘는 알파벳 뭐로 적분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t로 적분을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 스몰 ft의 부정적분, 뭔지 모르지만 있겠지. 그런 걸 보통 우리는 large f라고 많이 쓴다고. 그래서 large ft에다가 꺽쇠 끼고 a부터 x까지다 를 할 거니까 당연히 대입 대입을 해버리면 이제 large f의 x 마이너스 large f의 a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맞냐? 시작은 정적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풀어내놓고 보니까 요식 당연히 이번에는 알파벳 뭐가 변수인 식이야. x가 변수인 식이란 말이지. 당연히 적분할 때는 t에 대해서 적분을 했지만 적분 구간에 x가 있다 보니까 적분 후에 x라는 알파벳이 남게 되면서 이게 x에 대한 또는 x의 함수가 될 거야. 그래서 이름이 정정함인 겁니다. 정적분으로 정의한 함수다. 그래서 이제 정정함이라고 부를 거고, 이제 이 정정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난을 칠 건데, 첫 번째는 정정함을 미분하는 걸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봐봐, 이 식 그대로 내가 ddx를 앞에다가 붙여볼게요. 이 ddx라는 건 무슨 기호지? 누구로 미분해라? x로 미분하세요라는 뜻입니다. d 뭐 그 얘로 미분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ddk이면 k로 미분해라. ddt이면 t로 미분해라 뭐 이런 느낌이야.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건지. 그냥 땡 쳐버리면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건지에 대한 표기를 못 하잖아, 그지? 그래서 꼭 무슨 변수로 미분할 겁니다라는 걸 티내고 싶을 때는 요 기호를 써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여긴 그냥 땡이라고 칠게. 여기도 이거를 이렇게 땡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large fx-의 large fa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자. large fx 미분하면 뭐 되겠어? 적분하기 전 거로 돌아가겠지. 우리가 그냥 뭔지 모르지만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스몰 fx를 적분하면 large f가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large f로 미분하면 다시 뭐가 되는겨? 스몰 f가 될 거야. 그래서 좌변은 스몰 fx. 그 다음에 large fa는 뭔진 모르지만 상수계 변수계? 변수예요. 아 미안해, 상수예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라진다는 거야. a는 뭔지 모르지만 숫자라고 1, 2, 3 같은 거. 그럼 F1이나 F2 같은 건 숫자일 거 아니냐. 그래서 숫자를 미분하면 사라질 거니까 결국은 스몰 fx만 남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한번 다시 정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써볼게. 깔끔하게.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dt라고 하는 것을 ddx 미분을 하면 휠이나 뭐가 된다고? f의 x가 된다라고.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 암기하지 마시고 원리대로 생각해봐. x부터 x 플러스의 a까지의 ftdt를 ddx 하면 얘는 뭐가 될까?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large f라고 하는 부정적분에 뭐가 들어간 거? x 플러스 a 빼기 large f라는 거에 x가 들어간 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를 미분해달라는 뜻이야. 외우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여야 돼. 자,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냐? large f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small f의 x 플러스의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근데 하나 주의할 거, 특히 문과이신 분들 더 주의할 거, 즉 너네 주의해야 돼. 요 1번과 2번의 결과를 보면 자칫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냥 원래 알파벳 T가 있었던 자리에 미지수 X가 퐁당 들어갔네. 그래서 fx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알파벳 T였던 부분에 변수 x 플러스 a가 퐁당 들어갔고 당연히 윗끝이니까 먼저 쓰고 아래 끝인 x도 퐁당 들어가 줘가지고 뒤에 이렇게 나오네 라고 그냥 퐁당퐁당 들어가면 된다라고 잘못 암기해버리기 쉬워. 그래서 하나 주의사항을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인테그랄 뭐 a부터 x의 제곱까지의 ftdt라는 식을 ddx,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잘못 착각해서 뭐 대충 t가 있던 부분에 퐁당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암기를 하시면 너네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 원리대로 생각해봐. 이 인테그랄 부분은 뭔진 모르겠지만 라지 f라고 하는 거에 얘랑에 대입한 거니까 라지 f의 x의 제곱 빼기 라지 f의 a가 될 거고 그 친구를 ddx,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이게 이제 차근차근 원리대로 생각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뒤에 부분은 상순위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날라가요. 이제 얘가 문제야. 근데 이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면 스몰 f의 x의 제곱 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EX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요 EX의 출처는 뭐니 하면 X제곱을 또 미분하는 게 필요해.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헷갈리는 말 이야기 할게. 내가 방금 뭐라고 했니? T자리에 퐁당퐁당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실제로는 이게 틀렸고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 얘를 미분을 했더니 fx의 제곱에다가 뭔가 뒤에 ex라고 하는 속에 있는 x제곱을 미분한 일종의 속미분이라고 부르는 이런 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근데 또 여기서 질문.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우리 앞에서 미분 배울 때 f 안에 이렇게 복잡한 게 들어있어가지고 뭔가 속미분이라는 용어 내가 한 번이라도 쓴 적 있나? 없어요. 이 이야기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가지고 미적분 2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헷갈릴만한 얘기 할게. 그 말은 이런 문제가 미1에선 우리 여기 과목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그러니 잘 헷갈리지 마. 엄밀하게는 그냥 x퐁당 집어넣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라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 과목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 이 과목에서는 퐁당퐁당 넣는 거로 생각해도 무방할까 안 무방할까? 무방한 거예요. 근데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무방한 거야. 혹시 내신에서는 골탕 먹이려고 또는 일부러 너는 할 줄 알지 하면서 이지랄로 떠는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때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설명해 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퐁당퐁당 넣는 건 아니긴 해. 왜? 미적분 2 진짜 수학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미원이라는 요 얄팍한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더라. 오케이? 당연히 이제 퐁당퐁당 넣어도 돼요. 근데 무방한 거지 옳은 건 아니다. 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예로 추가 이런 거 보자. 그렇다면 조금 헷갈릴 만한 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 ft, dt를 ddx 하면 뭐가 될까요? x, fx가 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안 나오신 분은 머릿속에서 이런 헷갈림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계속 여태까지 우리 항상 예시를 일 때 라지 ft라는 걸 누구의 부정적분으로 그냥 우리끼리 해왔어? 스몰 f의 부정적분으로 해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아는데 tft의 부정적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사고가 막히신 분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라지 ft는 그냥 말 그대로 뭐라 그래? 진짜 우리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미분하면 스몰 ft가 된 뭔가 있겠지. 걔를 그냥 잠깐 진짜 모르겠으니까 아무 이름이나 주려고 라지 ft라고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 야, 미분에서 TFT 되는 게 뭐야? 몰라. 근데 뭐 있겠지. 글로 갔다가 미분 당해서 또 돌아올 거니까 결국 제자리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좀 복잡해졌다고 달라질 거 하나 없어요. 뭔가 갔다 오겠지. 그럼 제자리겠지. 근데 x라는 변수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황스러운 거지. 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절대값 t, 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보자. 이거를 ddx 하재. 그럼 당황하기 시작한다고. 오, 미분해서 절대값 t 되는 게 뭐지? 모르겠는데 뭐 범위 나눠야 되나? 아니라고. 뭔진 모르지만 있겠지. 갔다 돌아오면 뭐야 결국? 똑같이 절대값 x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피적분함수 부분이 낯설게 생겼다고 쫄 필요 없어. 아무튼 뭐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제자리인 것 같이 적분 당했다가 미분 당하면 제자리인 거예요. 오케이? 물론 변수만 x로 바뀐다. 결국은 퐁당퐁당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됐나? 그래서 사실요, 이 합성함수의 미분 관련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결국 우리가 일단 이걸 소개는 해볼게요. 합성함수 f합성 gx라는 것을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파 껍질을 까듯이 미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맨 바깥에 있는 f 미분해봐. f 프라임 gx. 이제 양파 껍질 한 껍질 깠어. 그랬더니 속에 gx가 들어있던겨. 그 gx도 한번 미분을 해줘야 돼. g 프라임 x.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이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 이 라지 fx제곱, 겉에 껍질 미분해봐. 스몰 fx제곱이야. 속에 있는 건 미분해봐. 2x야.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벼운 정도의 합성함수의 미분은 미1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2x 플러스 1의 4제곱을 미분해보자. 그럼 일단 질문, 얘는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에 합성된 거예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x 4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에 합성됐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양파 껍질 하나씩 까는겨. 4 내려왔다요. 2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라고 사실은. 속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해 주니까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그거를 알파벳으로 바꿔서 해본 것뿐이야. 근데 요 정도는 미1에서 내도 크게 뭐 교육과정 받게 하라고 지랄을 좀 못해. 그래서 내신마다 이 정도는 내는 학교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그 말은 은근슬쩍 우리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알고 있기는 해. 알면 조금 더 아까 이 설명이 좀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되셨나? 오케이. 자, 이게 기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다가 리미트가 붙은 극한은 어떻게 해결할까? 자, 절대 외우는 거 없다. 말로 복습할게. 휘린씨,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야? 오케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보세요. 외우는 거 아니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 dt.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외우지 마.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흘러가면 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요거 뭐 뭔진 모르겠지만 부정적분 라지 f가 있다고 생각하면 멋백이 뭐예요 이거? 이거지. 근데 이렇게 바꾸는 순간 다시 한번 무엇의 무슨 값이라는 식이 된 거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는 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문장 완성해봐. 어떤 함수의 어디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이에요? 라지 f의 a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라지 f라는 걸 미분한 다음에 a를 대입하세요. 근데 라지 f를 미분한 게 뭐니까? 스몰 f니까 fa가 된다. 그러니까 암기 대상이 하나도 아니라고. 이거를 외우는 순간 수학못이에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럼 이번엔 이런 거. 리밋 또 h가 0으로 갈 때 인테그랄 a부터 이 앞에다가 a부터 먼저 달아주자. h분의 1 달아주고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h까지의 ftdt를 보자. 얘도 마찬가지야. 리밋도 해놓고 h분의 뭔진 모르겠지만 스몰 ft의 부정적분이 있겠지. 라지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의 라지 f의 a다라고 적어주면 이것 또한 미분계수의 표현 방법 중 한 가지였지.
얘도 똑같이 라지 f란 함수의 a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라지 f를 미분해주고 걷다가 a를 대입하면 되지 않냐. 근데 라지 f의 미분이 뭐야? 스몰 f가 갔다가 돌아온 거라고. 스몰 f의 a다. 이렇게 되겠지. 맞나? 자, 그래서 리미트랑 인테그랄이 같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미분계수의 정의를 떠올리자잉. 무조건 그렇게 흘러가요. 리미트 기호랑 인테그랄이 붙어 있으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떠올리시면 돼. 해슈.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녀석이다. 03부터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유형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dt 이 형태가 가장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 문제 패턴이 한 2가지 패턴 정도가 있어. 첫 번째, 항등식 관점으로 이 식을 살펴보면 자,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dt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 x의 식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치자. 그랬을 때 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항상 2가지가 있어야 돼. 자, 항등식에서는 항상 우리가 관찰하는 주 방법이 이것과 이겁니다. 뭐의 약자일까요? 수치 대입과 미분이에요. 자, 수치 대입. x에다가 뭐 넣어도 괜찮은데 뭐 넣으면 좀 특별하게 왼쪽이 정해지겠냐.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좌변이 적어도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오른쪽에도 똑같이 넣었더니 뭐 미지수 k가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 항상 1번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 미분. 얘 미분하면 방금 뭐라고? fx라고. 그러니까 fx는 어쩌시구리 x의 식을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또 뭐 새로운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겠지. 맞나요? 그래서 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흘러나가시면 된다.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2번째. 이쪽 관점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고난도의 이제 기본 문법이 되는 건데 함수로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지금 배경 지식이 많이 날아가 버리신 분은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겠지만 좀 이따가 문제를 보면 아 이런 얘기구나 금방 이해가 될 거야. 함수로 관찰하는 건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 다시 한번 이거 10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정정함이라고 부른다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냥 함수잖아. 그러니까 그 함수를 나 gx라고 할래 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치고요. 지금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주인공은 f가 아니라 얘가 주인공이라고 쳐봐. 즉 지금부터 나는 g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케이? 하는 짓은 똑같긴 하거든. 그럼 봐봐. 똑같이 내가 수치 대입을 하면 여기다 a 대입하면 얼마야? 0. 근데 지금 주인공은 g야. 즉 g의 얼마가 빵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g의 a가 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g 입장에서는 아 a일 때 x축을 지나면 되는 거구나 처럼 x축이 어디를 지나야 되는지에 대한 단서를 수치 대입을 통해 뽑아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하는 짓은 똑같아. 근데 point of view만 다른 거야. point of view 관점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미분을 해보면 g 프라임의 x가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는 거겠지. 근데 g라는 주인공 입장에서는 아 그렇다면 f는 나의 무슨 함수구나. 도함수구나. 그치?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거겠지. 자, 이거는 간단하게 어떤 느낌으로 흘러갈 거냐면 이런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gx가 주인공이야. gx를 내가 3에서부터 x까지의 ftdt라고 정의할 거야. 주인공은 gx야. gx 한번 관찰해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그럼 g 입장에서 1번 g3은 뭐구나? 0이구나. 그 다음 g의 도함수가 누구구나? fx구나. 라고 살피면 그래
도함수가 먼저 이렇게 생긴 거네. x축하고 어디서 만나네? 1하고 2에서 만나겠네. 그러면 원래 함수, 지금 주인공인 g는 꿀렁꿀렁 하는 3차 함수가 되겠네. 근데 이 그림만 보면, 자, 이것도 은근 중요해. 도함수만 주어졌을 땐 원함수의 높낮이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치? 왜? 도함수로부터 원함수를 추론하는 건 부정적분이거든. 그러니까 적분 상수 C에 따라서 얼마든지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식은 아니야. 왜? 어디 컴마 0을 꼭 지나야 된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3,0을 꼭 지나야 되는 약속이 있으니까 아 그래? 잠깐 디테일 살려보자. 1이고 2야. 비율관계 쓰면 여기 얼마지? 잘 낚여주셨습니다. 2분의 3이면 이거 가운데인데 아줌마. 2분의 5 라는 건 3은 조금 더 밖에 있겠구나. 그렇다면 3,0을 지나야 되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아 그러면 g는 x축하고 한 번밖에 안 만나는구나 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x축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 도함수를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정정함에 이름을 붙여서 그 친구를 주인공으로 보는 관점이 함수로의 관찰이라는 말이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해야 될 일은 두 개밖에 없다. 수치 대입과 미분. 자, 201페이지까지가 이 얘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시죠. 약간 데자뷰가 느껴져야 돼.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거. 자,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해 볼게요. 보세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의 dt 라는 것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절대값 f'의 t의 dt, 이 두 개의 함수를 보자마자 아 이거네 하고 쫄지 말아야 된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이 녀석의 이름을 gx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너의 이름을 h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그럼 gx랑 h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당연하게도 뭐 그냥 식은 안 쓰고 머릿속으로 할게. g'x가 뭐야? f'x지. 그 말은 생각해봐. g'이나 f'이 같다는 건 양변 다 적분해봐. g랑 f랑 비슷하다는 거지. 왜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지 않고? 뒤에 c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일단 모양은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이 f의 모양을 그대로 일단 빌려와서 gx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gx는 확실히 어디 컴마형 지난다. a 컴마형 지난다 라는 걸 알아. 그럼 당연히 a가 어디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정하자고. 예를 들어서 a가 이 정도라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x축을 여기다가 이렇게 잘 그어주면 gx가 완성이 된 거지. 자, 반면 이번에는 hx를 보겠습니다. 절대값 안에 인테그랄이 있어요. 범위 나눠야 되나요? 싫은데. 자, 저런 식들 어디서 대접해 본 거 없나? 있지? 있어? 있어요? 그럼 말해봐. 얘는 뭐고 얘는 뭐야? 와, 좋습니다. 얘는 위치 관계가 아니고 위치 변화량. 왜? 말로 생각하면 쉬워. f를 위치라고 생각했을 때 f'은 속도. 속도를 그냥 적분하면 뭐다? 위치 변화량. 위치를 미분하면 다시 한번 뭐라고? 속도. 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속력. 속력을 적분하면 뭐다? 이동거리. 부정적분과 정적분에서는 내가 여기다가 B라고 그냥 A부터 B까지라고 상수를 박아놓고 설명을 했었지만 지금은 정정함이기 때문에 여기를 X로 바꾸면서 앞으로 이런 친구를 위치 변화량 함수, 이런 애를 이동거리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됐지? 이동거리가 줄어들 리가 있나?
없지. 근데 대충 미분해보면 이거 미분하면 뭐게? 아까 절대값 f 프라임, 미분해서 절대값 f 프라임 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딴 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아무튼 갖다 돌아올 거라니까. 제자리야. 얘 미분하면 뭐야? 절대값 f 프라임 x야. 아까 18 이거 예시 들었잖아. 이거 다 밑에서 북선이 깔려 있는 거. 이거 미분하면 절대값 x라고. 똑같아. 뭔진 모르지만 뭔가 부정적분 있겠고 다시 미분으로 되돌아올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생기면 돼. 자, 그러면 얘 도함수는 절대값 f 프라임. 얘 도함수는 f 프라임. 뭐 절대값이 붙긴 했지만 아무튼 굵직하게는 비슷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모양은. 아, 그래? 모양은 똑같은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빠르다니까. 이동거리는 절대로 줄어들 리가 없어.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됐더라? 이 그래프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되 항상 뭐 하게 해주면 돼? 증가하게 해주면 돼요. 그 말은 증가하는 부분의 모양은 그대로 따오면 돼요. 근데 감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 펼쳐서 증가하게 위로 말아 올려주면 돼요. 또다시 뒤에 증가하는 부분은 그대로 증가하게 그리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될 건지 볼 건데 또 얘 어디 컴마 0 지나니? A, 0 지나죠. 그럼 그걸 지켜서 그려볼게. 아, 보니까 A가 여기네. 나 핑크색 여기 지나야 돼. 근데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 근데 핑크는 내려가면 안 된다고. 이 모양 그대로 뭐하게 말아 올려라? 증가하게 말아 올리면 되지. 그러니까 의 모양을 똑같이 이렇게 바꿔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나야 되니까 여기까지 맞춰준 거고. 그 다음 원래 증가했던 부분의 모양은 똑같이 증가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슝 하고 내려가는 모양 그대로 슝 하고 내려가면 되고, 여기 극소값부터 gx가 슝 하고 올라가는 모양 그대로 핑크색 이어서 슝 하고 올라가주면 돼요. 이게 hx 이동거리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됩니다. 어렵지. 근데 이 어려운 걸 지금 공부해두면 문제에서 만났을 때 반갑다니 이동거리 함수지 하고 쓱쓱 그리는데, 문제에서 처음으로 이걸 만났다고 쳐봐. 되게 당황스럽고 범위 나눠야 되나 그런 얼탱이 없는 생각을 시험장에서 하게 된다. 그러지 말자고 지금 어렵게 공부해두는 겁니다. 오케이? 알아둬. 절대값, 인테그랄 f'은 위치 변화량, 인테그랄 절대값 f'은 이동거리. 됐어요. 그러면 한번 연습시켜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 어려워하는 모양이니까 연습을 이렇게 해볼게요. fx라는 함수를 간단하게만 해볼게. 2x-4라고 해볼게. 이거에 대해서 gx라는 함수를 인테그랄 마이너스의 1부터 x까지의 그냥 ft로 하겠습니다. ft dt 라고 하겠고요. h라는 친구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절대값 ft dt 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살펴보자. 당연히 둘 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는 건 알 테니까 그건 안 하고 미분한 것만 써둘게. g'x가 지우나 뭐인 거야? fx인 거야. h'x가 휠이나 뭐인 거야? 절대값 fx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긴 게 fx예요. 맞니? 그러면 당연히 g는 먼저 어렵지 않아. g는 도함수가 이거구나. 그러면 원함수는 당연히 어떻게 생기면 돼? gx.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겠지. 어디가 극소야? 2일 때가 극소인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근데 얘는 어디 컴마 어디 지나야 된다고? 마이너스 1,0 지나야 되니까 요 정도로 마이너스 1이라고 잡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x축 잡아주면 된다고. 그럼 그에 반해 h는 어떻게 생겼냐면 h'은 절대값 f야. 아, 그러면 얘랑 모양은 비슷하지만 항상 양수네. 아, 이걸 변이 함수라고 생각하면 h는 무슨 거리 함수구나? 이동거리 함수다. 이동거리 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되지?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되 항상 뭐 하게끔? 증가하게끔 잘 말아서 위로 펼쳐주면 된다. 근데 이 새끼도 똑같이 어디 컴마에 어디는 지나야 되긴 하네.
마일, 0은 지나니까 여기는 지나자. 오케이. 그러면 내려오네. 모양만 기억하자. 슝의 모양대로 올라가면 돼. 근데 여긴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다음 올라가네. 그럼 그 모양 그대로 슝 하고 올라가면 되지. 이런 게 이제 hx 함수라는 겁니다. 당연히 요 마일, 즉 x축의 위치가 바뀌면 x축은 바뀌겠지.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대략적으로 2차 함수 펼쳐 올린 거인 건 언제나 똑같은 거라고. 됐어요? 오케이. 자, 요게 1번 기본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03과 비교를 해서 조금 어려운 케이스가 뭐냐, 어떤 거냐면 a부터 x까지 x-의 t 곱하기 ft dt와 같은 애들을 보겠습니다. 자, 03과 04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 이런 애들 뭐 수치 대입이야 누구나 하는 거고, 곧 뭐 해서 우리 관찰해야 돼? 미분해서 관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4번 같이 지금 잠깐만, 적분 구간에도 있고 피적분 함수에도 x가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아까 이런 거 미분하면 fx 된다고 했지. 퐁당퐁당이라고 하긴 했잖아. 그럼 여기서 병신처럼 모든 t에다가 퐁당퐁당 넣어봐. x 빼기 x 곱하기 fx 해서 0 될 거 아니야. 그럼 미분한 게 0이면 언제나 상수함수라는 건데 그럴 리가 있겠냐? 없잖아. 뭔가 잘못됐다는 거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라고 할 때 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거냐면, 일단 변수 분리 후 미분을 해야 하는 유형이다라고 말로 설명을 해둘게요. 자, 뭔 말이냐면 이 식을 좀 바꿔볼게. 적분을 할 때는 알파벳 뭐가 변수야? t. 그 말은 적분을 진행하는 그 잠깐 동안만 x는 무슨 수 취급하는 거예요?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전개라는 걸 한번 해보면 차차차차차차차 빼기 tft 이렇게 나올 텐데요. 적분 입장에선 x가 상수라며. 그럼 인테그랄 밖으로 탈출해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탈출을 시켜서 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뒤에 tft는 탈출할 새끼 있어, 없어? 못해요. 다 알파벳 t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탈출해? 가 된단 말이야. 이제 x로 미분을 하자 하는 순간 여기는 당연히 미분하면 뭐게? xfx. 인데 이쪽은 너도 x에 대한 함수네. 너도 x에 대한 함수네. 아,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무슨 미분법? 곱의 미분법을 해야 되는구나. 인 유형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 처음 생김새 무턱대고 t 자리에다가만 x가 퐁당이라고 외우면 안 된다고, 본질적으로. 오케이? 결국 그래서 적분 구간하고 피적분 함수에 x가 막 섞여 있어. 그러면 무턱대고 미분하시는 게 아니라 변수 분리를 한 다음, 변수 분리라는 게 뭐야? 분배 법칙 해. x 밖으로 빼. 해가지고 분리를 해내는 거야, x를. 해놓고 얘를 미분을 해야 된다. 인류가 공사예요.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생김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생김새여서 제목은 이걸로 지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살펴보자. 이제 우리 미분할 수 있어요. 자, 미분을 해볼게. 이렇게만 쓸게요. 미분. 곱의 미분법 하자. 먼저 앞에 거 미분 하면 사라지고 a부터 x까지의 ft dt만 남을 거고,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계시고 얘 미분하면 뭐야? fx 빼기 얘 미분하면 뭐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가 사라지면서 뭔가 또 발전이 됐지. 근데 내가 제목을 이걸로 지은 이유, 가장 기본형의 대표자가 이거인 것처럼 변수 분리를 해야 되는 자들의 대표주자가 얘인데, 왜 얘를 대표주자라고 많이들 가르치고 문제가 만들어지냐면, 얘를 미분하면 특이하게도, 우연이야, 특이하게도 요거 또 기본적인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본이라서 그냥 메인으로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근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외워두자라는 걸 좀 얘기할 거야. 자, 미분하니까 이거네. 그러면 충분히 우리 한 번 더 미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렵지 않아. 얘 미분하면 뭐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첫 번째 식 보세요. 첫 번째 식 이거야. 수치 A 대입하면 얼마? A 빵이죠. 이 식에다가도 A 대입하면 얼마? 빵이죠. 당연히 수치 대입은 모든 단계에서 원할 때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 수치 대입은 깔려있는 게.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떨 때 변수 분리해야 된다? 말로 기억해두자. 어디랑 어디에 둘 다 x가 있으면 이런 거 뭐라 불러? 적분 구간. 여기 뭐라 불러? 당한다. 피해자, 피험자, 피살자, 피적분함수. 다시 어디랑 어디에 둘 다 x가 있으면 적분 구간과 피적분함수 둘 다 x가 있으면 일단 뭐를 하자? 변수 분리를 하자. 그래야 올바로 미분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근데 그중 요 대표자는 좀 암기를 해두세요. 뭐를? 야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뭐야? fx를 거의 암기급으로 했잖아 지금. 처럼 저 기본 유형 정도는 상식을 좀 갖고 암기를 좀 시도해봐. 암기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해도 되는데 하면 삶이 좀 편해져요. 결국 잡기술, 테크닉이라는 건 알고 쓰면 좋은 거니까. 자 잠깐만 내가 이 친구 이름을 gx라고 이름 붙여볼게요. 그럼 당연히 미분하지 않은 그냥 이 생김새 얘가 gx인 거야.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해봤잖아. 수치 대입 ga가 얼마야? 빵이지. 이 식이 지금 g'의 뭐인 거야? x가 이제 이건 거지. 한 단계 다 미분한 거니까. 그럼 똑같이 또 수치 대입 해볼래 여기다가 g'a가 얼마야? 0이겠지? 이해되나? 자, 그 말은 이번에는 gx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봐. 아까도 정정하면서 우변보다는 이러한 너가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정의된 너가 주인공으로 생각해봐. ga가 빵이고 g'a가 빵이지. 이거 무슨 말이더라? x축이랑 어디서 만난다? 접한다. a에서 접한다. 그 말은 인수 무엇을 몇 개 이상 갖는다? x-a를 2개 이상 갖는다. 그래서 식을 사실 보자마자 gx가 인수 x-a를 2개 이상 갖는다라는 걸 알고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면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의 x-t의 ft dt를 gx라고 하자. 근데 얘가 gx라고 하기 전에 얘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마이너스의 bx 플러스의 2라고 하자. a랑 b를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푸냐? 어디랑 어디에 둘 다 x네. 자꾸 입 털어. 적분 구간과 피적분 함수에 둘 다 x네. 그럼 변수 분리해야지. 변수 분리한 다음에 당연히 한 번씩 수치 대입해야지. 뭐 1 넣으면 0 되겠지. 변수 분리 실컷 했으니까 미분해봐야지. 미분한 것도 수치 대입해봐야지. 하고 풀면 꾸역꾸역 AB가 나오긴 해.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보자마자 아는 거야. 이거 인수 누구를 몇 개 가질 수밖에 없는 식이다. x-1을 2개 가질 수밖에 없는 식이다. 그 말은 1이 무슨 근으로 존재하는 거다? 중근으로 존재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3차 방정식에서 세 근 중에 2개가 1, 1인 거네. 그리고 네모가 하나 있는 거겠죠. 근데 내가 미지수 없이 알 수 있는 근거계 세관계는 세 근에 무엇을 할 수 있나? 곱이 얼만겨? 마이너스 2. 그럼 비어있는 근이 얼마야 되겠네? 마이너스 2여야 되겠다. 그러면 세 근의 합에 관련된 a는 빵이겠죠. 두 개씩의 곱의 합에 해당하는 게 일단 마이너스의 b하고 구해질 텐데 그게 1, 1은 1, 1 마이는 마이, 다시 1 마이는 마이
해가지고 b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좀 집에서 복습 잘하면서 구분을 해줘야 돼. 내가 기본 개념과 그에 파생된 스킬을 한꺼번에 지금 다 당연히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요런 내용은 다 스킬이야. 스킬이라는 건 이제 교과서를 조금 넘어선 개념이라는 거지. 근데 그런 스킬을 쓸 때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뭔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애만 이거예요. 변수 분리 후 미분해야 되는 모든 유형이 이렇다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가장 대표격으로 나오고 대표격이니까 자주 보이니까 외워두면 편해서 이거 정도 외워두세요 인 거지. 언제나 무조건 복잡하게 생기면 인수 두 개구나 이 지랄이 아니라고. 실제로 기출문제 중에 이런 거 많이 출제가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t제곱의 ftdt 이런 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나도 스킬 따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 정석대로 할 거야. 연습해보자 이런 거. 얘를 잠깐만 gx라고 해보고 이 식을 좀 관찰했자. 뭐 미분등 하고 싶은데 이거 바로 미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네. 변수분을 좀 해야 되겠다. 분배 법칙 하면서 생각하자. a부터 x까지 ftdt 하고 x제곱 곱하기 ft에서 x제곱을 탈출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잖아. x제곱 탈출해.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제곱 ft 이거 탈출할 새끼 있어 없어? 없다고. t의 제곱에 ftdt. 아 이게 지금 gx를 변수 분리를 잘 한 거구나. 이제 미분이라는 걸 해보자. g의 프라임은 당연히 이 부분은 무슨 미분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곱의 미분법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러프하게 쓸게 빠르게. 2x 한 다음에 인테그랄 있어야 되겠고 x제곱 한 다음에 들어가서 fx가 있어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얘는 들어가서 x제곱 fx구나. 이렇게 지워지니까 g'은 요거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그렇지? 당연히 우리가 외운 이거랑은 당연히 딴판이죠. 언제나 저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친구 하나 정도는 테크닉을 외우자. 기본 아이디어는 변수 분리 후 미분. 다 똑같아. 오늘 초반에 한 거, 지난 시간에 한 거. 계단형 함수라는 그 특이한 상황은 한 주기 적분이 PQ라는 공차를 가진 등차 수열이라는 테크닉이 있지만 방금 1교시 문제 풀어봤던 것처럼 비슷한 원리지만 계단형 함수가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돼? 원리대로 적분 평이도 해야 돼. 똑같은 겨. 변수 분리 후 적용, 미분해야 되는 유형 중에 유명한 특이한 이 새끼는 외워두면 좀 꿀 빨자. 공차가 PQ인 것처럼 GA가 G'A가 0이다. 인수 두 개 있다. 외우자. 근데 비슷한 원리인데 그렇지 않는 건 정석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오케이? 구분 잘해서 공부해라.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5. 다 비슷비슷하게 막 인테그랄 적혀 있으니까 구분을 잘해야 돼. 이제 생김새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dt 이런 식. 얘는 한글로 이렇게 정리해둘게. 공사를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얘는 적구길. 얘 이거 뭐의 줄임말이게? 적분 구간의 길이가 지금 적분 구간의 길이가 x가 달라져도 몇 cm로 일정해요? a로 일정하지. 적분 구간의 길이가 상수인 유형을 통칭해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얘는 거진 99% 뭘로 보라는 거냐면 넓이로 보라는 뜻입니다. 식으로 풀으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99%.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어렵지 않아. 슝. 이게 fx라고 치고요. 내가 관찰하고 싶은 인테그랄은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dt. 이거를 gx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정함이 주어졌다고 치자. 오케이. 당연히 내가 보고 싶은 주인공은 gx야. 근데 gx를 이렇게 define 하겠대. 정적분으로 정의가 됐죠. 근데 저 보자마자 적분 구간의 길이가 몇 cm로 일정하네. a로 일정하네. 그러면 f의 넓이를 g라고 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자고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떤 일인지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x부터 x 플러스 a까지를 볼 거야. 뭐 acm가 이 정도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x가 작아지면 왼쪽 적분, x가 커지면 아무튼 넓이를 이렇게 보겠다 이거지. 지금 당장은 요 초록색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있을 거야. 그 넓이가 뭐 몇 세제곱 몇 평인지 몰라. 뭐 38평, 57평. 그게 gx의 함수값인겨. 오케이. 자, 그러면 x를 살짝 키워보겠습니다. x가 조금 커졌다요. x가 똑같이 커졌다요. 당연히 간격은 똑같아. 왜? 핑크끼리의 간격도 acm는 유지해야 되니까. 자, 이제 초록색이 핑크색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요 부분 는 원래 초록엔 있었지만 핑크 넓이를 잴 때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손실, 잃어버린 부분의 넓이라고 표현을 할게. 반면 여기는 초록일 땐 없었지만 핑크로 넘어오면서 새로 생긴 넓이일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새로 얻어진 넓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커 보여요? 얻은 게 커 보이겠지. L보단 G, 로스보단 게인이 더 클 거야. 그 말은 전체적으로 넓이는 아까보다 뭐해진 거야? 커진 거지. 그 넓이를 GX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 말은 GX는 더 뭐해진 거야?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 지금 이 타이밍에는 G가 뭐 하는 중이네? 증가 중이네. 자,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요런 데에서부터 요런 데까지가 X부터 X 플러스 A 이런 상황인데 X가 살짝 커보자. 그러면 지금은 여기 예시는 조금 그래도 티나게 오른쪽으로 옮겼지만 아주 미세하게 옮겨볼게.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옮겼으니까 거의 달라붙어 있는 거긴 한데 미세하게 이렇게 빠져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얇아졌으니까 그 로스나 게인이나 그 넓이가 거의 그냥 선분, 분필 두께 정도의 얇은 선이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선분의 높이로만 비교를 하자. 굳이 가로가 얼마고 이러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면 이번에도 당연히 이쪽이 오히려 로스입니다. 이쪽에 핑크 새로 생긴 게 게인이야. 당연히 지금은 잃어버린 거랑 얻은 것 중에 누가 더 크니까? 로스가 더 크니까. 초에서 핑으로 옮긴 거 생각하면 이만큼 빠져나갔고 이만큼 세로가 추가되었어. 그래서 이때는 G가 뭐하고 있었네? 감소하고 있겠네. 그러면 직관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중간에 극 뭐가 있어야 될 거야? 극대가 있어야 되겠지. 로스하고 게인이 서로 대소관계가 있었을 때가 증가 내진 감소야. 둘이 정확하게 뭐 할 때가 극값이겠어? 같을 때겠지. 그러면 어떤 느낌일 거야? 만약에 이게 2차 함수라고 치면 정확하게 가운데 기준 대칭으로 둘의 높이가 뭐 할 때? 같을 때 내가 x랑 x 플러스 a 이렇게 잡아주면 요 상황이 극 뭐가 되지 않겠냐? 대가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적분 구간의 길이가 상수면 무조건 넓이로 관찰을 하라는 의도인 게 99%고 극값은 언제 생기냐면 양 사이드의 높이가 같을 때 그렇다. 자, 이걸 그림 말고 식으로도 충분히 우리 수준에서도 할 수 있어. 우리 밑으로 안 해도 할 수 있어. 얘 미분해 볼게. G'X 뭐게요? F에 X 플러스 A. 아래 끝도 무시하지 마. X가 있으면 해줘야 돼. 마이너스 뭐야? FX겠지.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도함수가 일단은 0 찍어봐야 되니까 얘가 0 될 때를 생각해보면 그러네. FX랑 FX 플러스 A가 같을 때 극값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림과 식 둘 다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유명한 유형이니까 봐두시고 보자마자 이거 넓이로 보라는 거구나 하시면 돼요.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06 보겠습니다. 06은 좀 헤헤 어려운데 이거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미원이라 좀 빡세긴 해. 그러니까 개념을 대충 공부하고 문제 유형을 익히세요 따위로 이제 공부를 해왔으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싫어했을게요. 물론 지금 이렇게 공부한다고 재밌어서 하지는 않겠지만 수학을 원래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센 수학 같은 거 펴놓고 1번 유형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자 타이머 시작 풀어봐. 2번 유형 이렇게 하는 거야 풀어봐. 시계 수업을 너무 싫어해요. 그딴 건 진짜 중딩 때나 하면 되는 거고 고등 수학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유형별 풀이법 암기 이지랄. 물론 정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되겠지만
원리를 알려는 시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자. 혹시 알아? 너네가 나중에 수학을 재밌어가지고 수학과 개대했지? 그럴 일은 없네. 자, 공육은 책에 있는 것처럼 좀 뭐라 그럴까 엄밀하게 수업하지 않고 실제 예시 하나만 볼게요. 오케이. 공육에서는 일반화된 이야기 좀 빼고 그래도 5번까지 잘 버텼어. 6번은 좀 진짜 어렵고 특히 미적분로들한테 더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근데 이런 거 서술형에서 되게 나오기 좋은 거거든. 자, 봐봐. 뭐 이런 제목 별로 볼 필요 없어. 주로 미원에서 나오는 예시는 내가 드는 예시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또는 그거의 미세한 변형이니까 그냥 이 예시만 보시면 돼요. 자, 재밌는 얘기 좀 해볼게. fx라는 함수를 정적분으로 정의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해 볼게. 방금까지랑 좀 느낌이 다르지 않냐? 왜요? 방금까지 내가 했던 정정함은 왜 정정함이었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이렇게 적분 구간에 x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하고 나면 x가 남겠지 뭐 그런 유형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라서 상수야. 그럼에도 뭔지 모르지만 적분하고 나면 알파벳 x는 여기 있는 x 때문에 남겠지. 걔가 해결되진 않을 거야. 왜냐면 0이랑 1 대입하는 건 t자리에 0이랑 1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x는 그대로 냅둬질 거 아니냐. 그래서 얘도 겉보긴 잘 모르겠지만 뭐 하고 나면 x가 남겠다 뭐 그런 새끼예요. 자, 비교해볼게. 이러면 이거 존니 쉽다. 그냥 괄호야. 아니 x 무슨 수 취급하면 된다고 적분할 땐. 상수 취급하면 돼요. 그러면 t만 적분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더하기 xt 단 0부터 1까지 뭐 이런 거 끝이야. 근데 뭐만 붙어서 절대값만 붙어서 조금 헷갈리는 상태인 겁니다. 오케이, 얘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공부해 볼게요. 자, 세 가지로 풀 거예요. 세 가지로. 첫 번째가 식으로 풀 거고요. 두세 번째가 그래프로 해석을 해드릴 건데 세 가지 풀이 다 아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꼭 이거는 진짜로 대부분의 문이과 통합해서 그냥 미적분 원을 대충 공부하면 요거는 무조건 모르겠는데요 해요. 상위권들도 한번 들으면 쉬워. 자, 세 가지 방법으로 갈게. 첫 번째 식으로 갈게요. 야, 절대값 나왔으니까 절대값 뭐 하고 싶어? 당연히 벗기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t라는 건 뭐에서부터 뭐까지 움직이는 변수야? 0부터 1까지로 움직이네. 전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니까. 근데 x를 무승수 취급하긴 할 건데 상수 취급하긴 할 건데 뭐 어떤 상수인데 100이야 1000이야 뭐 마이너스 1이야 를 모르잖아.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t축이에요. 왜? 적분할 때 주인공은 t니까요. t가 0에서부터 1까지를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오케이? 나는 절대값을 벗기고 싶으니까 상수 x와 변수 t의 대소관계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야 x라는 것이 이런 데 있다고 하자. 그러면 t가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일 동안 t랑 x 중에 누가 항상 커요? t가 항상 크지. 두 번째, 만약에 x가 상수인데 이런 데 있는 상수야. 그럼 t가 0에서부터 1까지 왔다리 갔다 할 때 항상 누가 크겠네? x가 크겠네. 만약에 x라는 게 이렇게 가운데쯤에 껴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t가 0에서부터 1 사이 왔다리 갔다 할 때 대소관계가 항상 일정한가? 그렇진 않네. 초반에는 누가 커? x. 근데 지나고 나면 얘가 t야. 후반에는 t가 크겠네. 양상이 다 다르지? 케이스를 3개로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케이스는 x라는 것이 뭐보다 뭐 할 때란 케이스일까요? 0보다 작을 때란 케이스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x라는 친구가 뭐보다 클 때 이야기일까요? 1보다 클 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0에서 x가 1 사이 1 되겠지.
오케이? 자,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 인테그랄을 풀어볼게. 당연히 주어 fx긴 한데 생략하고 인테그랄부터만 쓸 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눈으로 보면서 대답해. x가 여기 있는 상수야. t랑 x 중 누가 항상 커? t. 그러니까 얘를 뭐 빼기 뭐로 풀어주면 돼? t-x로 풀어주면 돼. 적분은 t의 적분이야. 잘해라잉. 적분해봐. 2분의 1t 제곱 빼기 오케이 xt에 0부터 1까지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1을 대입해볼게. 2분의 1 빼기 대답 잘해라. 1 대입하세요. 오케이 t에다가 넣는 거 잘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0 대입하면 0, 0이니까 역시나 적분하고 나니까 x가 남아. 하고 났더니 결국 요 파트에서는 1참수였던 거네. 그 다음 요 케이스 x가 1이야. t가 여기서부터 1까지 할 때 누가 항상 커? x가 항상 커.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t 더하기 x로 나와야 되겠다. 적분해라. 대입하자.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x. 0 들어가면 t 빵빵. 끝이겠지. 자, 그 다음 0부터 1까지. 귀찮다 이거. t가 0부터 출발해서 x에 가기까지는 이동하는 누가 큰 거야? x. 그러니까 인테그랄 쪼개야 돼. 0부터 x까지는 x가 크니까 x 빼기 t라고 써야 절대값. 근데 x를 지나고 1까지 가는 동안은 누가 큰 거야? t가 크니까 t-x의 dt. 맞죠? 자, 그러면 적분하십시오. 휘린짱 적분해봐. 오케이, 좋아. x가 상수예요. 아직은 적분할 때까지는 t만 변수다. 여기가 2분의 1t 제곱 빼기 뭐요? xt.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는 다행히 0 대입하는 건 무시해도 괜찮겠다. x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더하기 x제곱. 끝. 뒤쪽은 1 대입할 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t야 x야 뭐요? x. 좋습니다. 빼기 x 들어가니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의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니? 정리 한 번만 해보자. 제일 높은 거 2차식 얼마 되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로 얘가 사라지겠네 하면 얘만 남겠네. 그럼 남아있는 것도 이것만 남는 거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됐네요. 0이랑 1일 때 0이랑 딱 1일 때 어느 쪽에든 등호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래서 보여드릴 거야. 봐봐. 그러면 요 fx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생겼던 함수냐면 재밌는 거야. 그냥 인테그랄 띡 한 줄로 써져 있잖아. 근데 해보니까 fx는 구간에 따라 식이 다른,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가 된 거지. 한번 볼게. 0, 1 잡고 0보다 작을 때 기울기 얼마짜리? 0, 어디서 끝나면 돼? 2분의 1에서 끝나면 돼. 그 다음 얘로 갈아탈 건데 0, 얼마 지나? 2분의 1 지나지. 당연히 연속함수입니다. 대칭축이 어디인 이차함수야? 2분의 1. 그러니까 색깔 구분해 드릴게. 였고 여기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차함수가 오면 되고 다시 1, 어디 지나니? 2분의 1. 얘 또한 1, 2분의 1. 매끄럽게 그대로 노란색으로 갈아타면서 기울기 1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식 한 줄 띡 줬는데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나 서술형에 던지기 편하니. 저거 fx 구하시오. 또는 귀찮게 하면 이렇게 주잖아. 그래 놓고 질문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 dx를 구하시오.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너네가 이제 막 혼동해요. 인테그랄 한 걸 또 인테그랄 이게 뭔 개소리야. 근데 실제로 구하고 얘를 따로따로 적분. 실제로 이렇게 내신 문제를 냅니다. 됐지? 이해되나요? 자, 훨씬 더 편한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한 방법만 해도 충분? 아니야,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 그래프로 보는 방법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거 이제 책에 20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두 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절대값 안에 두 개가 빠져있다, 이거. 일단 둘을 뺀다. 절대값 붙인다. 요 구성 자체를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거리라고 받아들여야 돼. 맞지? 또는 둘러싸인 넓이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아. 어차피 인테그랄 할 거니까. 그러면 질문. 이 식은 y는 x와 y는 t의 차이를 보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y는 x와 y는 t 중 대답 잘하세요. 누가 1차 함수입니까? 아, 뭐야. 잘하잖아. 그럼 y는 x는 뭐인 거야? 상수함수인 겁니다. 지금 t가 주인공이에요. dt니까.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된다. 가로축 t가 있고요. 0부터 1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1차 함수 y는 뭐가 지나가냐면 t가 지나가고요. 이제 상수함수 y는 x가 지나갈 건데 y는 x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럼 만약에 상수함수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두 함수 빼세요라는 건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 이거 1이 여기까지니까 이거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 오각형 아니 사각형 사다리꼴.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쉽다. 봐봐. x가 0보다 뭐한 케이스인가 이거. x가 0보다 작은 케이스인 거. 색깔 다 통일해드리고 있으니까 왼쪽 거 보면서 대답하면 돼. 결과가 이게 나온다는 게 금방 나올 거예요.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자.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게 대답 잘해라. 길이. 야, 여긴 0이잖아요. 이거 일반 아니야. 진짜 여기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하려고. 마이너스 x. 요만큼은요. 1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1,1이겠죠. 지랄, y는 t네 1,1이라니까. 이만큼이 1cm고 이만큼이 마이너스 xcm면 얼마야? 1 마이너스 x겠지. 사다리꼴의 높이 얼마야? 1. 그러면 이때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뭐 높이 1이니까 얘 더하기 얘 반띵이지. 뭐 나오니? 같은지 확인해보세요. 맞죠? 그 다음 상수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위에 붕 떠있다고 치자. 그러면 1차 함수와 상수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을 0부터 1까지 구하고 싶어요 라는 게 어디냐면 여기죠. 자, 이번에는 x가 뭐보다 뭐 할 때를 그린 걸까요? 1보다 클 때를 그린 거겠지. 자, 그러면 또다시 오각형, 아이 뭐래 사각형 요만큼의 길이 얼마게? 이번엔 x가 양수니까 길이 x입니다. 여기가 1,x, 얘 1,1.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x 빼기 1. 높이는 똑같이 얼마? 그래서 얘는 x-의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 상수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를 가로지르면 어떻게 될까? 즉 뭐에서 뭐 사이일 때? 0에서 1 사이일 때.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1차 함수와 상수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어디냐? 나비 넥타이지. 보자. 얘가 x야. 그 말은 이게 얼만겨? x. 여기도 기울기 1이야. x. 전체는 1인데 x 뺏겨서 요만큼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두 개지. 각각 제곱 반띵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도 x제곱 나올 거고 여기도 x제곱 나올 거니까 합쳐. 근데 반띵해야 돼. x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x 나올 건데 반띵해야 돼. 상수항 1 나올 건데 반띵해야 돼. 똑같은 식 나오지. 그래서 식으로 풀 줄 아는 거 뭐 필요하지만 그래프로 이렇게 볼 줄 알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첨언을 해볼게. 요거까지 받아들이면 너는 에이스입니다. 아까 5번 유형 잠깐 떠올려봐. 넓이 관찰하면서 이렇게 로스, 게인이 키가 커. 근데 이렇게 가다가 반대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 값은 둘이 같을 때야. 이렇게 관찰했던 거 기억나지? 그럼 지금 요 상황을 머릿속에서 지금 초록색부터 핑크색을 거쳐서 노란색으로 가는, 즉 x가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해봐. 3D를 돌려보세요. 자, 초록색이 처음에 이렇게 넓이가 있어요. 얘가 올라가면 넓이 뭐해지겠니? 작아지겠지. 노란색에 그냥 멀리 가면 멀리 가서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감소하고 증가하고 있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핑크쯤에서 극 뭐가 있는데? 소가 있잖아. 그 극소를 여기서 관찰해보자. 봐봐. 지금 우리의 그림의 핑크를 보세요.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누가 좀 길게 그려져 있어? 오른쪽에 길게 그려져 있지. 자, 잘 생각해봐. 여기서 핑크를 0.1mm 올려보세요. 그러면 요만큼은 추가된 거야? 잃어버린 거야? 추가된 거지. 근데 요쪽은 추가된 거야?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지. 잃어버린 게 더 뭐해 지금? 커요. 그 말은 감소하고 있겠지. 근데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추가랑 로스랑 추가랑 로스 맞지? 로스랑 게인이 뭐 할 때 그 값이겠어? 같을 때 그 값이겠지. 근데 지금은 저기랑 다르게 여기서는 xy 값 중에 가로 세로 중에 누구의 높이가 같을 때를 봤어요. 세로의 높이 당연히 비교했잖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렇게를 관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뭐해질 때 그 값 같을 때. 근데 당연히 0부터 1인데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으려면 몇 센치 몇 센치 해야 돼? 2분의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일 때 극소야. 오케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식으로도 이해했고 넓이로도 이해했고 그 넓이의 증감까지 이해했으면 요 유형 마스터하고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라스트 하나의 풀이 내가 책에다 해놨나? 책에다가 안 해놨네. 그냥 편하게 보세요. 솔루션 3. 사실 2번 풀이가 더 좋은 풀이긴 한데 3번 풀이는 이 문제 특화에서는 가능한 풀이라서 그냥 가볍게 소개만 할게. 야, 이거 절대값 때문에 쫄깃했지만 그냥 사실은 t가 주인공이야. 절대값은 몇 차씩 있는 거예요? 1차씩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절대값 1차씩이고 대충 그래프 그냥 어떤 식이야 항상? V자잖아. 아, 그럼 얘는 어디 컴마 0에서 V자 내면 되네. 그렇지. x, 0에서 V자 되면 되겠네. 그러면 x, 0에서 V자가 되는 양쪽 1참수인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래? 0부터 1. 근데 그럼 x가 어디지 모르겠는데? 해서 0과 1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고 치겠습니다. t축이에요. 근데 x가 요럴 때 있을 거 아니야? 즉 이거는 x가 뭐보다 뭐한 케이스겠어? 0보다 작은 다 색깔 맞추고 있으면 초록색인 상황이겠지. 요 그림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 구하라는 거야?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기울기가 1이라며. 길이로 대답해라. 여기 길이 얼마야? 마x. 여기도 마이너스 x. 당연히 큰 것 빼기 작은 거 하면 길이 나와. 여기 길이 얼마? 1 마이너스 x. 기울기 1이라며 여기도 얼마? 1 마이너스 x. 그런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2, 아니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거 나오겠지. 그 다음 저쪽에서 꺾여. 이건 x가 뭐보다 뭐 할 때겠니? 1보다 클 때겠지. 똑같은 흐름입니다. 그 다음 x가 요 정도에 있으면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하고 좀 나눠져가지고 이제 식이 이렇게 이차함수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루션 2 풀이를 알아두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래서 책에는 1번과 2번 풀이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2번 풀이에 대한 조금 더 심화 예시를 209페이지에다가는 적어놨는데 일단 칠판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정함에 대해서 하고 싶은 개념 강의를 모두 마치고 쉬는 시간 후에는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자, 쉬기 전에 한 번만 눈팅으로라도 빠르게 다시 209페이지까지 읽어주시고 나서 쉬시기 바랍니다.